이 각 커팅한 빵에 너무 많이 뿌렸어. 안녕하세요. 와인과 썸 타는 여자 왓썸녀 썬입니다. 네, 오늘은 유럽 와인하고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은 스페인 와인을 좀 정복해 볼까 합니다. 스페인 와인이라고 떠올릴 때 첫 번째로 생각나는 곳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산지인 리오하와 리베라 델 두에로라는 산지가 있고요. 그 외에도 페네데스, 프리오라, 라만차, 후미아 등 굉장히 요즘 각광받고 있는 산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페인 와인은 굉장히 재밌어요. 전 세계에서 포도나무를 심은, 그러니까 와인 양조용 포도나무를 심는 재배 면적이 가장 넓어요.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근데 와인 생산량은 세계 3위밖에 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스페인은 토양이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포도나무가 이만큼의 간격에 심어져 있으면 이 3배의 간격에 심어져 있는 게 스페인의 포도나무들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재배되고 있는 포도나무들은 대부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고령의 나무들이에요. 나무가 나이가 많으면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네, 당연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딸려요. 나이가 들어서. 네, 그래서 훨씬 더 적은 생산량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스페인에도 600여 종의 토착 품종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20개 정도의 품종이 무려 80%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템프라니오라는 품종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요. 템프라는 뜻이 라틴어의 어원을 따라가면 시간이 이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스페인의 척박한 토양에서도 빨리 잘 익는 품종이라고 그 이름이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템프라니오의 특징 자체가 딸기나 레드커런트나 체리 같은 붉은 과일향이 많이 나는 게 사실 특징입니다. 이 템프라니오 100%로 와인을 만들기도 하지만 템프라니오와 블렌딩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치 카베르네 소비뇽에는 메를로가 있듯이 템프라니오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르나차, 프랑스에서는 그루나슈라고 하죠. 그리고 모나스트레, 뭐죠? 무르베드르라고 프랑스에서 부르는 품종도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까리냥이라고 부르는 까디네나라는 품종까지도 블렌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스페인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는 건 이 대표 품종인 템프라뇨가 아니에요. 바로 아이렌이라는 청포도 품종인데요. 이 아이렌은 일반적으로 스페인인들이 많이 소비를 하는 내수용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와인이라든지 고알코올의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프랑스의 AOC와 마찬가지로 와인의 어떤 품질을 나누는 분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DOP라는 분류 시스템이 있고요. 이 DOP 안에 최상급은 당연히 DOCA 그리고 그 아래가 DO로 나뉩니다. DO는 무려 69개의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DOCA는 단 2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리오하와 프리오라시라는 지역인데 이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대표적인 생산지인 리베라 델 두에로도 2008년에 그 자격 요건을 갖췄지만 그들이 스스로 우리 안 하겠다 DOCA, DO에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DO에 속해 있습니다. 스페인 와인의 레이블을 읽을 때는 이런 DO나 DOCA 그 분류 등급보다는 크리안자, 리제르바, 그랑 리제르바처럼 숙성도에 따라서 레이블에 적히는 그 용어들이 더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크리안자는 와인을 만들어 놓고 전체 숙성 기간이 최소 2년, 그리고 리제르바는 3년, 그랑 리제르바는 5년 이상을 충족시켜야지 이 용어를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안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데일리급 와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크리안자 위로 리제르바부터는 좀 좋은 해 빈티지에 생산이 되고 그리고 최상급 포도밭에서 나온 포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랑 리제르바는 법적으로는 5년 이상 숙성시켜라 라고 하지만 보통 8년 이상을 숙성시켜서 출시를 하는 편이었죠. 네, 그래서 스페인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들을 조금 빠르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지만 첫 번째는 리오하, 리베라 델 두에로 지역을 중점으로 좀 볼까 합니다. 리오하 와인의 역사부터 한번 볼까요? 사실 1800년대 후반에 프랑스의 필록세라라는 그 병충해가 창궐하면서 거기서 이제 와인 산업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와인 메이커들이 스페인의 특히 리오하 지역에 정착해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와인의 유통업자들
중개상이나 네고시앙들이 다 스페인 와인들을 거래를 특히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리오아 와인들이 굉장히 많은 양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스페인 와인이 굉장히 발전을 해나가다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내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기아 현상이 만연하게 된 거예요. 배를 굶고 있는데 무슨 와인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포도 다 뽑아내고 밀을 심어라. 그래서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자본가들이 이 와인에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네, 리오아는 프랑스의 국경지대죠. 피레네 산맥을 넘어오는 그 국경지대와 굉장히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보르도와 그렇게 멀지 않아서 보르도의 와인메이커들이 여기에 용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연히 와인을 생산하기에도 좋은 테루아였고요. 이 리오아 지역은 세 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리오아 알타, 그리고 리오아 알라메사, 리오아 바하 지역으로 나뉩니다. 리오아 바하 지역보다는 리오아 알타와 리오아 알라메사 지역이 조금 고급 와인을 만드는 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리오아 와인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명성이 있다 보니까 좀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리오아 와인을 가짜들이 판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인데 리오아 와인들을 보면 다이아몬드 철사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위조 와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사 와이어로 와인을 묶어버린 거죠. 그리고 리오아만큼 유명한 산지는 리베라 델 두에로란 산지가 있죠. 리베라 델 두에로가 가장 유명해진 이유는 스페인 최고급 와인이 여기서 생산이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베가 시실리아라는 와이너리의 우니코라는 와인은 정말 넘버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치 프랑스의 로마네 꽁티급의 와인이라고 칭해지는데요. 원래 스페인 황제를 위해서 만들던 와인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사실 많은 양을 보기가 어려운 와인입니다. 그리고 리오와 리베라 델 두에로만큼 유명한 산지이자 DOCA 최고 등급 중에 한 지역인 프리오랏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유명한 산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알바로 팔라시오스 같은 굉장히 유명하고 걸출한 와인 메이커들이 등장하면서 지금의 그 잠재력을 막 이끌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 프리오랏에서 멀지 않은 산지, 바로 여러분들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스파클링 와인이죠. 까바가 생산되는 페네데스라는 산지가 있습니다. 스페인 전역이 너무 좋은 와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좀 기타 지역을 설명을 드리면 리아스 바이샤스라는 화이트로 유명한 서늘한 산지 가 있고요. 거기서는 알바리뇨라는 품종으로 유명한 화이트 품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을 생산하는 라만차라는 큰 지역이 있고 서남부 지역에 가장 핫한 레드와인 산지가 있습니다. 바로 후미아라고 하는 산지인데요. 후앙길이라는 와인과 마초맨 같은 그리고 까사카스티오 같은 와이너리의 와인들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 와인을 시음하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베라 델 두에로의 레드 와인을 준비했고요. 스페인 와인의 수출 1위를 자주 차지하는 파고스 델레이라는 큰 회사의 와인입니다. 아무래도 리제르바다 보니까 조금 더 숙성된 와인 맛을 느끼고 싶을 때 많이 찾는 와인입니다. 여러분, 리베라 델 두에로 와인이면 무슨 품종이 주로 들어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얘는 템포라니오 100%로 만든 와인이에요. 초보자들이 스페인 와인을 되게 좋아해요. 가장 큰 이유는 이걸 것 같은데 스페인에서는 과거부터 약간 조금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메리칸 오크, 미국산 오크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산 오크는 프렌치 오크보다 바닐린 성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바닐라 향이 훨씬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훨씬 달달하고 감미로운 향과 맛이 입안에 맴돌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스페인 와인 같은 거 먹을 때, 특히 레드 와인 먹을 때 제일 좋아하는 궁합이 몇 개 있어요. 모둠 순대. 순대에 나오는 간이랑 먹으면 푸아그라보다 훨씬 맛있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바게트 빵 위에 그냥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 있잖아요. 올리브 오일만 찍어 먹거나 아니면 올리브 오일 살짝 떨어뜨리고 하몬 같은 그런 소세지들을 많이 올려서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좋은 상품을 갖고 왔어요. 이거 마치 PPL 같은데 왓썸녀 PPL 안 들어와요. 일회용으로 할당되어 있는 발사믹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밀을 이 커팅한 빵에 너무 많이 뿌렸어. 뿌려주고 저 좋아하는 하몽을 얹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안 내보내주면 안 돼? 바게트랑 올리브오일만 있으면 모든 와인이랑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왓썸니와 함께 스페인 와인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스페인 와인의 좀 역사나 전통을 알고 나서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인과 썸 타는 여자 왓썸녀 써니였습니다.